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사견을 바탕으로 제작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거대했던 인물, 흥선대원군 이하응. 그는 무너지는 조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세조 정권을 무너뜨리고 여러 개혁을 실시해 조선을 일으켜 세우는 듯 보였으나 몇 가지 실책과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세국 정책을 펼친 탓에 나라를 살릴 기회를 놓쳐버린 정치가로 평가받는데요. 저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흥선대원군이 정권에서 물러난 이후에 보이는 행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가 정권을 잡고 있을 당시 실시했던 세국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선과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제가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름의 생각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익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인물은 위정척서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서원을 폐쇄한 흥선대원군에게 반감을 지니고 고종에게 상소를 올려 흥선대원군을 끌어내린 장본인인데요. 최익현은 올곧은 선비의 면모를 갖춘 충신 혹은 민생 정책과 근대화 정책에 반대한 기득권 꼰대였다는 복합적인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인물이 세국 정책에 대해서 찬동하며 한 가지 꿰뚫어본 진리가 있습니다. 최익현은 고종이 일본과 강화도 늑약을 맺을 당시에 반대 상소를 올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나라의 항구를 여는 조약을 맺게 되면 일본의 값비싼 사치품이 수입되고 쌀과 같은 우리의 생필품이 수출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생필품이 부족하게 되어 결국 조선의 경제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이 외국과 교역을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수출품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발달한 기술을 앞세워 만든 여러 물건들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지만 당시 조선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최익현이 말한 대로 쌀과 같은 곡물 혹은 광산에서 채굴되는 금과 은 그리고 인삼을 비롯한 몇몇 특별한 특산품 정도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이나 서양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사치품 혹은 자신들이 쓰는 신식 무기에 비해 약간 뒤떨어진 무기라고 하더라도 조선에게 있어서는 비교적 신식인 무기들을 손쉽게 팔아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무역에 있어서 조선이 불리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통상하여 외국과 무역을 하면 할수록 조선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으로 타국에게 계속되는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당장 일본과 개항했을 당시에 관세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조정이었는데 흥선대원군 시기에 개항했으면 무엇인가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운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도 세국을 풀지 않고 버티면서 자국의 재정을 어느 정도 회복하여 안정시킨 후 주변 상황과 서양 문호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파악할 기회를 찾아내어 스스로 개국을 하여 나라를 근대화하겠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대책 없이 개방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요? 조선보다 일찍 통상을 했던 청나라와 일본, 베트남 역시도 통상으로 인해 엄청난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장 청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개항 이전에 아편무역으로 인해 엄청난 국부의 손실을 맛보았고 본격적인 개항이 이뤄지자 열강에 의해 온갖 인권을 빼앗기고 가르마먹힌 끝에 나라가 멸망하고 군벌에 의해 대륙이 분열되어 내전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나름 성공적으로 근대화 정책에 성공하였지만 그 일본조차도 개항으로 인해 열강을 대상으로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까지 40년이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본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서민들이 버티다 못해 반란을 수차례 일으킬 정도였고 역시나 수차례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을 했다가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국가는 역시 베트남일 것입니다. 물론 응우엔 베트남 왕조는 건국 과정 자체에 프랑스가 개입되었던 만큼 완전한 자주국가라고 보긴 힘들었으나 근대화라는 측면에서 청나라와 일본보다 더 유리한 측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항한 상태에서 프랑스에 의해 나라가 통째로 식민지가 되어버렸죠. 조선이 일찍 개항한다고 가정할 때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베트남과 같이 부작용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저는 후에 일어났던 이모군란 같은 사례나 단발령 직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총리 대신이었던 김홍집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개항을 했을 경우의 상황이 마냥 긍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우리 인식과 달리 서양에 대해 오히려 당대 기준으로 굉장히 개방적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러시아가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들자 비록 무산되긴 했어도 당시에는 미지의 국가였던 프랑스하고 접촉하는 것을 시도하였고 제너럴 셔머너를 격침시킨 뒤에는 그 잔해를 활용하여 중국에서 들여온 책인 해국도제를 참조해 증기선을 만드는 것을 시도했었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조선 최초의 증기선으로 알려진 목탄증 기갑함인데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불확실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흥선대원군이 다른 이들과 달리 서양 문호에 대해 철벽만 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페르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남영군 분묘 도굴 사건은 조선에게 있어서 매우 커다란 사건이었고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이의 묘를 도구라는 것이 얼마나 비윤리적인지는 굳이 조선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였지만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에서 이 일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큰 일이었습니다. 비록 정식으로 어떤 지위가 있던 것은 아니었으나 나라 최고의 권력자였던 흥선대원군의 부친이자 조선의 국왕 고종의 조부에 해당하는 이의 분묘를 외국인들이 도구란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냉정한 시선으로 봐도 이 일은 매우 중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고곤왕이 전현에 의해 부친인 미천왕의 묘가 파헤쳐져 시신을 도굴당한 탓에 스스로 전현의 속국을 자청하며 여러 보물들을 바쳤던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만약 오페르트에 의해 남영군의 분묘가 도굴당했을 경우 불평등 통상조약을 맺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오해야 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현재의 관점에서도 크나큰 문제가 있는 일인데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일국의 최고 권력자의 부친이자 국왕의 조부가 누워있는 분묘를 도굴하면서까지 탐하며 얻어내려고 하는 통상조약을 허가해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었을까요? 흥선대원군은 당대 조선 최고의 권력자이긴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그 입지가 굳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익현의 상소와 고종의 말 한마디에 권력에서 멀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이미 세도정치 철폐와 서원 철폐, 호포제 실시 등으로 인해 흥선대원군은 기존의 기득권 층과 꽤나 대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사건으로 인해 여론이 좋지 않았던 외세에 대한 개국정책을 펼친다? 흥선대원군의 섭정기한은 못해도 2~3년은 단축되었을 것이고 흥선대원군이 아닌 다른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기존 양반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세국정책을 유지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나라가 영국과 벌인 아편 전쟁에서 패해 억지로 나라를 개방한 이후 외세에 의해 나라가 갈라먹히는 광경이 드러났는데 상식적으로 그 광경을 보고 나라를 개방하자는 생각을 품는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었을 겁니다. 당시 조선의 시선으로 보면 외세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근대화를 도와줄 우방이 아닌 국권을 침탈하는 적이었고 역사가 그 시선이 옳았다는 것을 수십 차례는 더 증명했다는 점에서 세국정책이 마냥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대로 된 난은 아니었으나 이필자라는 인물은 병인양요가 발발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조선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1869년부터 1872년까지 총 5차례나 시도하였습니다. 성공 여부와 별개로 조선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불수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는데 이 내부의 불온한 싹을 잘라내지 못한 상황에서 나라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개국을 한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안 그래도 자국 상황이 불안정한데 외세를 출입시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개국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혹여라도 내부의 불순 세력이 암암리의 외세와 접촉해 협상을 통하여 난을 일으킨다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할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조선은 아편전쟁으로 인해 청나라가 무너진 이후 시점부터는 어떤 시기에 개국을 하든 좋은 결과를 보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편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개국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잡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선에게 그 기회가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아편전쟁이 발발하기 전이자 조선의 세도정치 시대였던 1832년에 영국의 상선 로드 아머스트홀을 타고 찾아온 상인들이 조선을 찾아와 통상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상인들은 아직 아편전쟁이 발발하기 전이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꽤나 신사적이고 조심스럽고 우호적인 태도로 조선에게 통상을 제안했었는데요. 이를 조선은 청나라의 허락 없이 통상할 수 없다면서 딱 잘라 거절했었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영국이 청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던 시점이라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개항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면 강화도 의약을 맺을 때보단 나은 모양새로 개항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기회는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영국에게 탈탈 털린 이후 다시는 찾아보지 못했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에 대해 변론한다고 해도 흥선대원군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 배경을 무시하고 조선 멸망의 원인이 온전히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에만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관점을 다르게 보는 저로서는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은 오히려 개항의 적기를 이미 놓쳐버린 조선의 수명을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게 만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대해 비판하실 수도 있고 또 저로서도 제 의견이 패배주의적인 의견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흥선대원군이 설령 세국정책이 아닌 개방정책을 펼쳤다고 해도 조선이 일본이나 태국, 에티오피아 같이 운 좋은 예외 사례가 되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